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가 아니어도 잘나가는 K-드라마들을 살펴보고 미국 OTT 오리지널들이 왜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했을 때 기묘한 이야기 시즌은 딱 시즌3에서 끝나야 명작으로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묘한 이야기 시즌을 보면 딱 11시즌까지 나온 워킹데드 시리즈와 7시즌의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가 생각이 납니다. 워킹데드는 시즌1에서 3까지 정말 전세계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엄청난 화제를 낳았지만 지금은 시즌 11까지 나왔다는 것을 아는 시청자가 많이 없을 정도로 잊혀진 좀비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만약 워킹데드 시리즈가 최소 시즌3에서 마감했다면 지금까지도 전세계 시청자들은 명작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또 해리포터 시리즈 또한 7편 제작을 이어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긴 제작기간 텀으로 이미 성장해버린 주연들의 외모 때문에 후반 시리즈는 확실히 몰입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워킹데드나 해리포터 시리즈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마니아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즈를 시즌2로 충분히 끝낼 수 있던 이야기를 억지로 스토리를 늘리고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어른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최장수 드라마였던 전원일기처럼 아역 배우들이 다 커서 한 세대가 바뀌는 시리즈처럼 한편으론 정이 가지만 또 다른 편으론 식상하고 지루해집니다. 결국 할리우드 마블이나 DC가 히어로를 마치 카드게임에서 호구를 속이는 카드 밑장 빼기를 하며 무한 돌려막기 하면서 이제는 할리우드 히어로 영화가 나와도 과거처럼 기대감으로 설레는 감정이 1도 없습니다. 이제 할리우드 영화가 나오면 또야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입 밖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이런 느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세계 관객들이 모두 느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식상함을 계속 반복하면서 미드와 할리우드 영화가 전세계 1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뻔합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제작비와 맞먹는 엄청난 광고비로 관객들을 낚는 낚시질을 끝없이 합니다. 그 낚시가 먹히는 나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국의 영화가 할리우드보다 재미없다고 느끼는 나라들입니다. 결국 그 나라들은 몇십 년을 할리우드 영화의 잠식당해 자국의 영화 산업을 키우지 못한 유럽이나 남미이고 이런 낚시질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자국의 영화 산업이 급성장하고 애국심이 강한 인도나 한국은 웬만한 할리우드 대작이 아니고서야 이 광고 낚시질에 넘어가지 않고 애니메이션을 영화보다 좋아하는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용 TV 화면이 극장처럼 YD형 대형화되면서 오프라인 극장보다는 집에서 영화를 보려는 관객들이 많아졌고 그것을 폭발시킨 계기가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결국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굳이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비싼 돈을 지불하려는 관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기자들은 한국 영화에 질타령을 하며 극장의 위기다라는 같은 말만 하는 앵무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위기가 아니고 전세계 트렌드가 극장에서 집으로 바뀌고 있고 그것은 글로벌 공룡 미국 거대 OTT들이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면서 가속화된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은 정말 엄청난 대작이라 꼭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얼마 전 전 세계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K-POP 데모넌터스와 같은 영화가 아니고서야 극장으로 소비자의 발을 끌어들이는 일은 극소수가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1강을 굳건히 지키고 있던 미국 콘텐츠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글로벌 OTT가 등장하면서 이제 전세계 관객들은 미국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전세계 콘텐츠를 보면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콘텐츠를 흔드는 것은 확실히 K 콘텐츠들입니다. 2021년 오징어 게임 등장 이후 K 콘텐츠는 2023년까지 넷플릭스 순위를 확실하게 압도했습니다. K 콘텐츠가 미드와 맞짱을 떴을 때 번번이 미드가 K 콘텐츠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줬고 그 정점이 바로 더 글로리 때였습니다. 더 글로리 파트2가 2023년 봄에 나온 이후 전세계는 확실하게 드라마 부문에서 미드보다 K 콘텐츠가 압도하는 것을 인지했고 딱 그 2023년 봄에 미국의 작가 조합과 배우 조합에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파업의 표면적인 이유는 AI 대본이나 AI 배우의 등장 때문이라고 엉터리 분석을 했지만
진짜 속내는 K 콘텐츠의 엄청난 부상으로 인해서 한국의 작가들과 한국의 배우들에게 자신들의 파일을 빼앗길 위기를 표현한 파업이었습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그때부터 정확히 K드라마 사냥개들 등장부터 넷플릭스 순위 집계 방식을 그동안 총 시청 시간만으로 정했던 것을 총 시청 시간을 총 실행 시간으로 나눈 듣도 보도 못한 비과학적인 순위 방식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올라왔던 다 이루어질지는 총 시청 시간이 일드 아리스 & 보더랜드보다 높았지만 아리스 & 보더랜드는 1위, 다 이루어질지는 5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꼼수 순위 방식은 회차가 짧은 드라마들이 더 재미있다는 엉뚱한 공식을 만들어 버려서 상대적으로 평균 16화였던 K드라마들을 넷플릭스 순위 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밀어내며 미드를 1위로 만들어 버립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미드처럼 짧은 회차로 만들면 된다고. K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미드처럼 시즌제가 아니라 16부작 단일 시즌으로 완벽한 결말을 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넷플릭스가 억지로 오리지널 K드라마를 시즌제로 만들어 드라마의 질을 떨어뜨린 대표적인 두 편을 꼽자면 스위트홈과 오징어 게임입니다. 또 대박이라고 평가를 받던 약한 영웅을 억지로 넷플릭스로 가져와 억지로 시즌2를 만들어 전편의 찬사를 갉아먹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엄청난 투자로 K드라마 소재를 다양화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르를 계속 제작하게 만드는 것은 좋지만 K드라마 고유의 포맷을 깨트리고 미드화하면서 미드와 함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K드라마를 이제 미드를 비춰주는 장식품처럼 취급하며 미드는 막대한 광고를 쏟아붓지만 K드라마는 이제 오리지널도 예고편 홍보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인기를 얻었던 피지컬 아시아는 유럽과 남미에 예고편조차 올리지 않았고 오징어게임 리얼리티쇼 오징어게임 더 챌린지 시즌2는 전세계 예고편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피지컬 아시아가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시즌2를 압도했습니다. 피지컬 아시아의 예고편 홍보를 전세계에 했다면 이슈의 인기는 더 컸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넷플릭스의 문제만이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4위에 있는 조각도시는 현재 아시아 6개국에서만 순위가 잡히고 있는데 이 쇼는 단일 OTT로 방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훌루,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 남미에서는 스타 플러스에서 방영합니다. 결국 단일 OTT가 아니라 순위가 아시아 6개국만 잡히면서 전세계 동시에 방영하는 미드에 당연히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HBO 맥스에서는 지금 친애하는 X가 방영되고 있는데 이 OTT 또한 아시아에서만 이 쇼를 방영하면서 아시아 모든 국가에서 1위에 올랐지만 순위 집계 나라들이 적어서 탑10에 들지도 못합니다. 결국 지금 미국 글로벌 OTT들이 K드라마를 가지고 미드 순위에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아시아 구독자 확보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순위가 뭐가 중요하냐란 말을 꼭 하지만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순위는 그 드라마의 평판을 만들고 순위에 들면 외신에서 보도하게 만들어 드라마의 인기와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1대1 맞짱을 떠서 미드가 K드라마에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K드라마를 필요악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K드라마는 자신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미드보다 가치 없는 드라마로 시청자들에게 각인되는 가스라이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K드라마들이 너무 미국 OTT에 의존하지 않도록 OTT를 다변화하며 방영해야 하며 우리 컨텐츠를 우리의 OTT로 전세계에 방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글로벌 OTT들이 K드라마로 장난을 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 K드라마 전세계 확산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그 OTT들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우리 컨텐츠가 그만큼의 수익과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K 컨텐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좋은 선수는 그만큼 좋은 대접을 하면서 모셔갑니다. 결국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와 방어율이 낮은 투수를 모셔가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OTT들은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를 데려가 100개의 홈런을 쳤는데 50개밖에 못 쳤다고 데이터를 속이고 방어율이 1점대인 명품 투수를 방어율 3점대로 높여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글로벌 OTT들의 교묘한 행포를 더 이상 장난을 치지 못하게 알려야 하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 글로벌 OTT를 빠른 시일 내에 출범시켜 견제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 글로벌 OTT의 꼼수 순위에 속아서 댓글로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몇 위밖에 못해서 망작이야 라는 자기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부류들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정확한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